장관께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속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과속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험 많은 우리 통일부 장관도 과속에 혹은 뭐 도취된 나머지 기여한 것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 제가 묻고 싶고,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장관에게 기대했던 것은 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남남 갈등 문제, 또 동맹 간의 균열 문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협상, 그 장관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이 북한 대북 소위 접촉이 많아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남북 간에 북한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되 남남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관의 사고는 과거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한다면 장관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속도 조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지. 야당도 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미국이 회담이 취소되고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대통령께 평양 초청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뭐 확인해 주지도 않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려된다. 어떤 측면에서 우려되느냐. 북한이 핵 폐기를 요구하고 또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 인권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국과는 만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요구를 있는 대로 다 쉽게 받아주는 대한민국과 대화하겠다. 쉬운 상대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장관은 굉장히 무거운 책무를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이유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장관 업무보고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전제가 아니어도 남북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모호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자꾸 국회에서 보고하면 소위 북한의 당국자들은 우리 내용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줬어요. 그게 어떻게 경험 많은 장관의 협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어볼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한미 군사훈련 축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NBC 인터뷰에서 이야기했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마식령 훈련 금강산 합동관관도 대통령께서 대선 예비 후보 시에 이야기했고 통일부도 5월에 평창의 5대 기본 구상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식령 간 거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또 최문순 지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루즈 보내라. 아니면 아세안 게임처럼 만경봉호 북한 선박으로 올 수도 있다. 문정인 특보 북한이 평창에서 체제 선전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정말 우리들이 이런 태도 때문에 쉬운 상대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또 이랬어요. 그동안에
우리 평창 올림픽에 보내겠다는 사람 혹은 선박, 항공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우리 제재가 걸린 사항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려 있는데 아무데나 놓고 해도 우리가 문 다 열어줬어요. 알아서 미국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총 9건의 제재가 걸려 있었는데 또 그 제재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결의가 됐을 때 정말 잘했다고 박수친 제재가 많았어요.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겠다는데 또 그런 교통편을 이용하겠다는데 평창이 성공해야 다음 대화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는 노라고 말하지 않고 다 알아서 열어준 거예요. 미안하지만 장관님을 아주 쉬운 상대로 북한은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조 장관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번에 이제 또 폐회식 때 북한에서 방문하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열어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맹의 균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그래 이제 북한은 미국은 안 만나고 대한민국과 만나가지고 하겠다. 그럼 비핵화 전제 없는 정상회담 가능하고 장관도 그렇게 남북 고위급 회담 만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핵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빠져라.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핵 문제는 미국과 할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걸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맹국이나 외국에서 어떻게 장관을 보시겠어요? 그거 봐라 그럴 겁니다. 많은 우려가 됩니다. 속도 조절, 지금 장관 소신껏 또 여러 가지 제재도 풀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가 엄청난 부담이다. 정말 함께 가지 않으면 멀리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임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이 자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고 또 혹은 우리가 그걸 잘못 중재하려고 한 나머지 장관처럼 그래 군사 퍼레이드도 다 나름 이유가 있다. 장관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다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고 별개로 보면 이렇게까지 소위 그 북한 입장을 전달해 주니까 늘 내부에 갈등이 있고 북한은 쉽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이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통일부 그다음에 평통 업무보고에 탈북민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 물론 한 20% 정도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생활고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생활고 충족 차원의 문제일까요?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 불러서 만나주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또 부통령도 와서 만나주는데 우리 정부, 우리 장관 취임하셔서 강조했지만 얼마나 우리 탈북자들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 가졌어요. 이분들에게는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궁여주책은 결국 통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의 큰 맥락은 정부가 너무 과속하지 말고 우리 국민 여론 또 동맹국가 우리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어떻게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만 사실 북한에서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에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어떤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정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은 저희 스스로 많이 저희가 반성도 하고 앞으로 해나가는데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저희가 말씀을 거듭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상당히 엇갈리는 그 대화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기회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견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업무 보고에 표현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견인해 나간다라는 것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북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 자체를 거의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는 순간에 북한은 뭐 그걸 듣지 않거나 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할 때마다 북한이 그걸 경청을 했고, 우리는 또 그걸 반복해서 북한에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계속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렇게 업무 보고에 많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는 탈북민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탈북민의 어떤 정착,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직접 탈북민들과 많은 접촉을 갖고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이유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장관 업무 보고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전제가 아니어도 남북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모호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자꾸 국회에서 보고하면 북한은, 소위 북한의 당국자들은 우리 내용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줬어요. 그게 어떻게 저 경험 많은 장관의 협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어볼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한미 군사훈련 축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NBC 인터뷰에서 이야기했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마식령 훈련 금강산 합동관관도 대통령께서 대선 예비 후보 시에 이야기했고, 통일부도 5월에 평창의 5대 기본 구상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식령 간 거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또 최문순 지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루즈 보내라. 아니면 아세안 남북 간에 북한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되 남남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관의 사고는 과거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한다면 장관처럼 경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속도 조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지. 야당도 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미국이 회담이 취소되고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대통령께 평양 초청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뭐 확인해 주지도 않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려된다. 어떤 측면에서 우려되느냐. 북한이 핵 폐기를 요구하고 또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 인권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국과는 만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요구를 있는 대로 다 쉽게 받아주는 대한민국과 대화하겠다. 쉬운 상대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장관은 굉장히 무거운 책무를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럼 만경봉호 북한 선박으로 올 수도 있다. 문정인 특보 북한이 평창에서 체제 선전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이렇게. 제가 볼 때 북한이 정말 우리들이 이런 태도 때문에 쉬운 상대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또 이랬어요. 그동안에 우리 평창 올림픽에 보내겠다는 사람 혹은 선박, 항공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우리 제재가 걸린 사항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려 있는데 아무데나 놓고 해도 우리가 문 다 열어줬어요. 알아서 미국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총 9건의 제재가 걸려 있었는데 또 그 제재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결의가 됐을 때 정말 잘했다고 박수친 제재가 많았어요. 물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겠다는데 또 그런 교통편을 이용하겠다는데 평창이 성공해야 다음 대화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는 노라고 말하지 않고 다 알아서 열어준 거예요. 미안하지만 장관님을 아주 쉬운 상대로 북한은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조 장관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번에 이제 또 폐회식 때 북한에서 방문하는 인사도 우리 장관께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속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과속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험 많은 우리 통일부 장관도 과속에 혹은 뭐 도취된 나머지 기여한 것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 제가 묻고 싶고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장관에게 기대했던 것은 늘 남북관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남남 갈등 문제 또 동맹 간의 균열 문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협상 그 장관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이 북한 대북 소위 접촉이 많아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북한 마찬가지예요. 또 열어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맹의 균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그래 이제 북한은 미국은 안 만나고 대한민국과 만나가지고 하겠다. 그럼 비핵화 전제 없는 정상회담 가능하고 장관도 그렇게 남북 고위급 회담 만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핵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빠져라.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핵 문제는 미국과 할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걸로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맹국이나 외국에서 어떻게 장관을 보시겠어요? 그거 봐라 그럴 겁니다. 많은 우려가 됩니다. 속도 조절, 지금 장관 뭐 소신껏 또 여러 가지 제재도 풀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가 엄청난 부담이다. 정말 함께 가지 않으면 멀리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임해달라 이런 말씀.